네, 안녕하세요. 디캠프와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가 함께하는 오피스아워 미국 A to Z 1회차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퍼레이팅을 맡은 디캠프의 최정민입니다. 현재 실시간 중계를 통해 프로그램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프로그램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제가 차례대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글로벌 오피스아워 미국 A to Z는 월 1회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와 디캠프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분들을 모시고 매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미국 진출을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회차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플립,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첫 1회 참가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데모데이 간판이시자 미국 진출 스타트업 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김범수 파트너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임성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총 6개 스타트업이 지금 라이브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서비스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우리 집 영양관리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알고케어의 정지현 대표님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고케어 주식회사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IoT, 새로운 형태의 IoT 가전과 그리고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영양관리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그 제품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로서의 그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올해 11월에 런칭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올해 초에 CES에서 혁신상도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단백질로 가득 채워진 건강한 육류 스낵을 만드시는 빌동 코리아의 문종만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고기 건조육 제품 빌통을 생산하는 식품 소비재 기업입니다. 빌통은 한국과 아시아에서는 생소한 건조육 간식이지만 남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이제 미국에서는 적기 시장을 침범하고 새로운 육류 간식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깨끗한 단백질로 가득 채워진 이런 새로운 육류 스낵 빌통으로 세상을 더 이롭게 정크 푸드에 길들여져 있는 간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는 언드라이 빌통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이동형 라이브 커머스 기반의 쇼핑 서비스를 하고 계신 샤플의 박순무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뮤트가 걸려져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샤플의 박승무입니다. 저희는 이동형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는 아직 회사도 차리지 않은 예비 창업자입니다. 오늘 좋은 수업 듣고 좋은 정보 얻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국내 최대 디지털 문방구 위버닝을 만들고 계신 누트컴퍼니의 신동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트컴퍼니의 신동환이라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태블릿에서 필기할 때 디지털 노트 속지나 스티커 이미지 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문구라고 불리는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 위버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 대표님.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블록체인 기반의 연구 데이터 인증 서비스 구노를 만들고 계신 레드윗의 김세현 PM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연구노트 관리 솔루션을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기업들을 위한 문서 관리 시스템을 런칭을 앞두고 있는 레드윗의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미세 전류로 바이오 필름을 제거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계신 프록셀스케어의 김영실 이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필름 제거 기술,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프록시스케어의 김영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로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미세 전류 칫솔을 지금 생산해서 런칭을 했고요.
지금 런칭 11개월 만에 10억 매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쪽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해외로 태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달 다음 주에는 심플이라는 가격은 65% 할인된 그리고 기능성은 더 높인 그런 제품으로 런칭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니다. 네, 정말 바쁘신 분들을 정말 오늘 제가 한 곳에 모시게 됐는데, 저희 1회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립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 이런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 김원수 파트너님이 사전 숙제도 내어주셨어요. 어떤 자료들을 읽어오면 좋을지. 네, 모두 다 열공하고 오셨으리라 믿으며, 네, 파트너님 혹시 오늘 주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쉐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게요. 혹시 제가 이렇게 그 디캠프 통해서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을 제가 3개를 보시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드리는데 숙제를 다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숙제가 제출률 100%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미팅하면서 제가 실제로 숙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갈게요. 오늘 반갑고요. 제가 이제 예고 드렸듯이 이제 오늘 플립을 도대체 우리가 할 때 그럼 플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도대체 그럼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무슨 기준으로 결정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디캠프랑 그 글로벌 미국 진출 A to Z로 해가지고 오피스 아워 프로그램으로 지금 대략 한 1년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뭐 중간에 제가 좀 시청률이 낮으면 제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으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학교 커리큘럼처럼 그 매 시간에 그 주제를 제가 정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매번 다 그냥 오픈엔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팅을.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 주제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조금 폭넓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 매번 정해진 주제 꼭 그거 아니면은 나는 그러니까 이거 나는 관심 없으니까 요거는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그 디캠프랑 함께하는 그 미국 진출 A to Z 오피스 아워 프로그램 계속 좀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그 이 플립에 대해서 사실 저는 원래는 플립이라는 거를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사실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플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가 된다라는 거지 그거 자체가 사업이 되고 안 되고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사업은 결국 잘해야 되는 거고 한국 법인이든 미국 법인이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거의 제 그 데모데이 채널에서 영상을 찍을 때도 플립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1개인가 2개만 찍어놨었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국 출장 가거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상 미팅을 하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뵙다 보면은 그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뭔가 미국 진출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플립을 저희가 해야 될 거야 말 거야 그걸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플립이라는 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게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걸 아예 완전히 다 해결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뭔가 마음에 찜찜한 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사실 이 디캠프랑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플립 관련된 게 상당히 그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계속 할 거예요. 요 다음 차트수는 나중에 예고를 드리겠지만 실제 사례를 플립을 하신 분들도 또 제가 모시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는 하여간 이 스타트업들한테 저희가 그 매번 발표한 그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이 플립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그럼 할까 말까 여기서 제가 큰 틀에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 질문을 받을 건데 그 전에 제가 좀 생각하는 플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원칙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플립을 하는 것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2개는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꼭 내가 본사를 미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2개는 다른 겁니다. 내가 한국 회사로도 미국 시장에서 매출 얼마든지 많이 낼 수 있고 그 미국 회사면 또 미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법인의 본사가 위치가 한국이냐 미국이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케이스는 저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고소수의 케이스도 미국 법인으로 본사를 바꾸면은 좋은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태생이 한국 회사고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은 그게 미국으로 옮긴다고 미국 법인으로서의 이점을 전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단 우리가 flip equals 미국 진출이라는 공식은 일단 우리가 깨고 시작을 하자라는 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플립을 했을 때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는 플립을 해야 미국 VC한테 초기에 투자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 그 지금 외국 자본 투자를 안 받은 유니콘이 없잖아요, 한국에. 대부분 다 시리즈 A 뭐 늦어도 시리즈 B부터는 다 해외 자본들이 리드를 했거든요. 한국의 지금 유니콘들 보면은 거의 예외가 없어요. 앞으로는 좀 변하겠죠. 근데 그 유니콘들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들이 그렇게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도 시드나 시리즈 A에 그렇게 펀딩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해외 자본에서. 그만큼 초기에 투자를 받을 때는 가능하면은 자기가 법률, 제도, 규제 이런 사람들에서 잘 모르는 지역에 모르는 시장에 초기 기업에는 어느 나라 VC나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VC라는 게 태생적으로 로컬 비즈니스입니다. 보통 이제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전통적인 이 실리콘밸리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VC는 하여간 투자를 자기가 차 타고 1시간 운전하고 가서 급하면 대표이사랑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지금은 그렇게 현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VC 투자를 받으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플립하면은 미국 VC들이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립을 해서 미국 본사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단점, 약점을 하나 줄여주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플립한다고 미국 VC가 투자하려고 우리 문 앞에 줄 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플립과 미국 VC 투자를 동일시하는 것도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다가 막상 플립해가지고 미국 VC한테 펀딩 받은 케이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그게 되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플립한다고 플립의 장점이 이론적인 플립의 장점이 우리한테 전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플립을 했을 때 장점을 최대한 얻으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내가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으로 바꾼다고 내가 플립의 장점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플립을 해도 돼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리스크가 더 크지만 우리가 플립을 해서 잘하면 리워드도 더 큽니다. 저희 회사도 플립을 시켜가지고 미국에 투자한 케이스가 저희가 3건이 있어요. 그중에 한 회사는 최근에 400만 불 펀딩도 받았고 그래서 그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하면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된다. 그냥 플립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플립을 할 거면 좀 잘 알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쓸데없는 환상을 갖지 말자. 그게 제가 플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항상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틀 하에서 내가 플립의 장단점을 다 알고 이렇게 해서 플립이 이런 더 리스크가 크고 그렇지만 내가 이런 작전으로 미국 시장에 가서 플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거기서 펀딩을 받는 미국 스타트업으로서 이렇게 안착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계획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하셔도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한국에서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공부 못하는데 미국 가면은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미국을 간다고 아니 그래서 잘할 수도 있죠. 한국에서 안 되는 학생이 미국에서 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학교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데인지 아닌 데인지를 알고 유학을 가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한국에서 좀 어려우니까 미국 가면 잘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플립을 보자. 미국에 가더라도 갈 때 장단점과 갔을 때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플립을 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제가 요즘 이제 데모데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어떤 회사에는 조금 뭐 그런 김범수는 그 플립에는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립한 데다가 저희가 꽤 큰 금액을 투자한 케이스가 꽤 여러 건이 있어요. 근데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플립한 회사들도 대표님들이 모르셔가지고 사실은 그 여기 변호사부터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거를 창업자분들한테 굉장히 오랜 기간 설명을 하고 여기서 그 플립 관련해서 도와줄
분들을 다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알선을 해서 붙여드리고 사실상 팀으로서 이거를 같이 플립을 했거든요. 저희가 플립을 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플립하시는 모든 회사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플립하실 때 이 장단점과 어려움 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내가 꼭 플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알고 하자. 무조건 하지 말자. 플립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자.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 플립도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하려고 꼭 플립하실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 사업 잘하셔도 된다. 근데 우리가 우리 업의 특성상 우리 제품 서비스의 특성상 이거는 플립을 안 하고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이제 여기 참석해 주신 창업자분들께서는 그런 그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뭐 소위 케바케로 제가 각 회사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생각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각자 지금 아까 회사 소개를 모두에 간단히 해주셨는데 지금 그 각자 상황에서 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했다. 이거를 사전 신청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플립 관련해서 또는 미국 시장 진출하시는 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분은 이렇게 손 들고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호명을 할게요. 네, 신동환 대표님. 네. 네, 그 사전 영상 보면서 들었던 질문인데요. 그 네. 투자 과정에서는 마지막 장애물을 없어주는 역할 정도로만 플립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네. 해외 기업과 M&A 할 때도 플립은 그냥 완전히 그런 형식적인 문제로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 과정이 아닌 M&A 과정에서요. 그 투자나 M&A나 기본적으로는 내가 투자할 만하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법인이 어디 법인이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국제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근데 국제 연애를 하고 싶어도 일단 그 상대방한테 사랑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원격 연애를 할 건가를 고민을 하는 거지 사랑을 안 하는데 보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투자든지 M&A든지 일단은 야 이거는 투자하고 싶은데 얘네가 한국 회사네. 근데 나는 한국 회사에는 하기 싫은데 내가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상황 또 M&A도 아 이걸 내가 이 사업을 진짜 인수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그 한국 회사에서 좀 투자가 VC 투자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VC 투자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M&A는 끝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디 뭐 나이지리아에 가서 회사를 인수하든 어디서 인수하든 간에 법적으로 그 자산만 내가 확실히 인수를 하고 끝내면 M&A 같은 경우는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M&A 쪽은 조금 더 고민이 적고 VC 투자는 고민이 더 많죠. 왜냐하면 지금 저기가 저렇게 돼 있는데 내가 한국의 회사법도 잘 모르고 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M&A는 VC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법인이 어디냐가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VC 투자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제가 답변하는 거에 더 이렇게 카운터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는 네. 이제 미국에서 한 18년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미국과 한국의 제일 문화가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미국은 웬만한 문화가 웬만한 미팅이 다 치고받고가 돼요. 이거 권위라는 걸 그렇게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권위가 생물학적 나이든 직급이든 뭐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막 치고받고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데 이게 한국은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공손한 문화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좀 거기에 대해서 아이 근데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왜 그래요? 이거 아닌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돼야 사실은 미팅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약간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치고 이렇게 그냥 받아주십시오. 들이받아주세요. 그게 더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해주세요. 플립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은 오늘 여기 6개 회사가 오셨는데 어디가 지금 이거 우리 미국 회사로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정지원 대표님. 네. 그러면 제가 정지원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어떤 연유로 고민을 하세요? 아까 IoT 쪽 하시잖아요. 알고케어에서. 네. 저는 왜 고민을 하냐면요. 저희 네네. 제품이랑 서비스가
이제 미국에서도 먹힐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 아직 저희랑 비슷한 걸 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네네. 먼저 해보고 싶은 거죠. 다른 회사가 하기 전에. 한국에서 하게 되면은 아마도 따라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제 상상 속의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먼저 미국에서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네. 제가 그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하나 그 클래리피케이션 퀘스천을 하나 드릴게요, 정 대표님. 네. 미국에서 하는데 그게 본사가 한국에 있고 미국이 지사가 돼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 네, 회사가 이제 B2B도 있고 B2C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이 그 가전기기를 결합해서 IoT로 계속 그 영양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영양제를 맞춰서 이렇게 맨날 챙겨주는 그런 디스펜서 기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B2C로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제 한 대로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그 B2B로 회사에서 임직원들의 건강복지 상품으로 이제 그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주변의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꽤나 이제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니즈는 한번 써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 한국 회사가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B2B를 갔을 때 또 B2C를 갔을 때 소비자들이 B2C는 뭐 소비자들이 이거는 미국 회사가 아니라서 조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 또 B2B에서는 특히나 더 외국 회사가 와서 이런 거를 우리한테 서비스를 준다고 한다면은 조금 걸린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미국에서 팔리는 제품 서비스 이런 게 어느 나라 건지 미국 사람들 잘 몰라요. 아마 삼성이 한국 회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요즘은 뭐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브랜드나 어떤 그 회사의 원산지가 어디냐, 그게 한국에서 온 거냐, 뭐 어디 중국에서 온 거냐, 뭐 이런 거는 저는 그 일단 그걸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폰도 애플이 만들었지만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다. 그러니까 B2B의 경우에도 그런가요?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B2B로 해도 결국은 미국의 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B2B든 B2C든 하려면은 이거를 그 뭐 한국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 회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법인 격체가 있고 그 법인 격체가 실제로 텍스 아이디를 가진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법인이면 결국 이게 본사냐 지사냐는 그 법인 격체의 지분 구조의 문제잖아요. 테크니컬리 보면. 그렇죠. 그거 자체는 사실은 시작할 때는 별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약간 이게 무슨 국방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또는 의료 관련된 거 이런 거면은 혹시 뭐 약간 그게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국가적인 보안 이슈라든지 뭐 그런 게 약간 연관이 된 거.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배터리나 무슨 이런 모빌리티 쪽 기술 이런 거는 CFIUS라고 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약간 그 옛날 페이트리엇 액트처럼 9.11 테러나고 이랬을 때 그 만들었던 애국법 있거든요. 그처럼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로 이제 중국 자본이 미국의 하이텍 산업에 이렇게 어떤 보팅을, 그러니까 그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그 권한, 경영에 참여하는 권한을 제어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중국만 타겟을 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제 대략 해외 자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지극히 작은 몇 개의 그 품목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고투 마켓 하는 그 초기 단계에 이게 한국 회사냐 미국 회사냐를 기업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소비자는 솔직히 자기네들이 좋기만 하면, 아니 여기서 예를 들면 부킹닷컴이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크게 쓰는 것 중에 익스피디아가 있고 뭐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이런 애들이 있는데 부킹닷컴은 거의 다 미국 사람들이 그게 미국에서 누가 만든 서비스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에서 만든 회사예요. 스웨덴인지 네덜란드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스포티파이도 이게 미국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도 10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유럽에서 영국 회사였을 거예요. 아마 시작할 때. 그래서 왔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진짜 좋으면은 그래서 내가 베네핏이 있으면은 B2B든 B2C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거의 원 국적은 저는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거를 만들 때 이게 이러면은 이게 약간 표가 나요. 그러니까 원국적이 내가 한국의 모 회사냐 뭐가 아니라 우리가 지사랑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보면은 이게 되게 콩글리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사실 대기업 웹사이트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놓은 게 이거 진짜 이렇게밖에 못 만들, 이 말이 이게 뭐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틀린 건 없고 옳고 그런 게 없는데 약간 네이버 갖다 주고 미국인한테 쓰라 그러는 식의 서비스를 주면은 미국 사람들은 못 쓰죠. 왜냐하면 구글이 그런 식으로 단순한 UI를 갖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네이버가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된 데도 어떤 한국인의 사용상의 특성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만 미국적이면 본사가 어딘지는 저는 일단 상관이 없다. 그러나 본사가 한국인 많은 회사들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 많은 경우에 굉장히 좀 서비스나 제품 자체도 이렇게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 미국 회사로 착각할 만큼 만들질 못하기 때문에 표가 나는 것이지 실제로 딱 만들었을 때 이게 미국 사람이 볼 때도 이거 뭐 미국에서 만든 거겠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거를 줄 수 있으면은 저는 그 원래 쭉쭉 파봐가지고 이게 원산지가 어디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 초기에 그러니까 뭐 한 시리즈 BC 갈 때까지는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과제를 하면서 정리한 거가 맞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차피 한국인으로 대다수 이루어진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법인격이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해외 VC 투자 유치하는 거에 큰 상관이 있는 게 어차피 어렵고 초기에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숫자가 나오면서 그 단계가 되면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사실 요새는 이제 다 투자 유치는 할 수 있으니 네. 오히려 초반에 미국의 핏을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법인격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 투자 유치하고도 어차피 초반엔 어렵고 중후반에는 잘 되면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네, 저는 그거 아주 무슨 과제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VC는 어차피 자기가 돈 벌 것 같은 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VC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어디나 다 똑같아요, VC는. 그럼 돈이 될 것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이 될 것 같은 걸 투자할 때 우리가 회사가 성장을 해서 매출이 커지고 이익이 나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기면은 숫자가 없잖아요. 이제 막 제품 내놨는데 이걸 뭐로 평가해? 그러다 보니까 초기는 사실 사람밖에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밖에 평가할 게 없는데 미국 VC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인을 평가하는 거는 자기랑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문화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훨씬 더 감이 좋아요. 근데 우리 보고 어디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디 전혀 우리가 문화적으로 익숙하지도 않은 인종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누가 뭐 공부 잘하는 애인지 맞춰봐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 VC 입장에서 초기로 갈수록 사람에 대한 정성 평가가 훨씬 중요해지는데 그 부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그거 내가 그 나라의 게임의 룰을 모르고 도대체 저 나라는 저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그 감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그 프릭션이 줄어드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숫자가 다 나오니까 내가 투자를 정당화할 숫자가 충분히 나와주면 그 뒤에는 그냥 그거는 파이낸셜 디시전이 되는 거죠. 매출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극초기 스타트업이면은 이건 거의 사람 보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품 아무리 봐봐야 그거는 제가 진짜 이거는 이 비유는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트레이드마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초기에 회사가 early traction이 조금 좋다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 반에서 1등 한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100점 맞는 거랑. 우리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100점 맞아서 부모가 다 어렸을 때 저도 애들 여러 키웠지만 다 신동인 줄 알아요. 우리 이거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막 얼마나 준비를 해야 얘 이거 하버드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그렇게 뭐 그럼 그 사람들 다 서울대 갔으면 지금 서울대가 정원이 한 100배 늘어났어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스타트업이나 초반에 잘 어떤 타겟을 찾았을 때 약간의 브릴리언스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과연 진짜로 하버드 갈 때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 이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좋은 반짝하는 사인이 있었다라는 건 좋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반짝하는 사인을 초반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창업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척도 그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투자자한테 얘가 지금 1학년 때 한번 영어를 100점을 맞았으니까 얘는 영문과를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투자자가.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해서 사업이 이게 제품이 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매출의 성장 곡선으로 막 이렇게 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주당 7%가 성장해야 그게 유니콘이 되는 속도다 뭐 이런 거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야 이건 뭐 도저히 argue를 못하는 지표인데 그 정도 성장인데 수준이 나오면 그 뒤에는 약간 내가 그럼 사람을 굳이 평가할 게 없다. 이건 고등학교 때 성적표가 있으면은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어느 대학교 갈지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을 성적표 보고 얘가 하버드를 갈지 얘가 어디 대학을 못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업일 때는 VC들이 어떤 숫자를 우리가 창업자는 막 이거 내가 영어 이거 100점 받았는데 나 영문과 왜 못 가요 내가. 그 창업자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 말고도 영어 1학년 때 100점 맞았던 학생 내가 한 1000명 봤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해외 VC 쪽에서 이렇게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플립해봐야 그 다음에 플립했으니까 해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거를 받을 때. 네. 그게 막 호연지기 생각하면 아니라고 해야 맞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아니야 우리가 뭐 가서 뭐 미국을 정복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항상 투자자로서 조언 드리는 거에는 저는 제 동생이나 제 친구가 한다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그런 생각으로 조언을 하거든요. 제가 제 동생한테는 야 너 이거는 현실적으로 위험이 너무 크니까 너 이렇게 나 같으면 하지 말라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를 창업자한테는 야심을 품고 가서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제 인테그리티에서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러는 건데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 옛날엔 왜 그런 플립에 가는 필요성이 더 많았냐. 옛날에는 한국 시장에서 50억 조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VC 업계에 들어간 게 21년 전인데 2000년 1월이었거든요. 제가 KTB에 입사를 했던 게. 그때는 100억 펀딩은 대한민국에서는 스타트업에 100억 라운드를 우리 벤처 캐피탈들끼리 한다라는 건 그때 없었어요. 50억도 없었어요. 50억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돼. 그러면 그 인건비를 내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돈이 100억 필요한데 한국에선 돈이 100억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내가 여기 있으면 어차피 돈을 펀딩을 못 받아서 죽으니까 이러고 죽으나 뭐 반집지나 만방지나 똑같다 바둑 영어로 하면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한국에 앉아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반집 지는 바둑이니까 그럼 내가 그냥 미국 가서 한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돌 던지고 끝내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한 거죠. 그게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플립에 대한 제 생각이 5년 전이랑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 규모가 여러분이 미국 시장에서도 사업하실 수 있는 규모의 50억에서 100억까지 누적 금액으로 한 200억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내가 진짜로 좋은 창업팀이고 좋은 제품, 유망한 제품이고 그걸 설득할 수 있으면 누적 투자 금액으로 한 200억까지는 한국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여러분이 미국 가서 맨땅 헤딩해서 조달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립을 옛날처럼 플립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시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6개월 전과 지금의 상황이 되게 다른 것 같고요. 6개월 전과 비교해서 제가 미국으로 갈 때 디스어드밴티지는 똑같은데 이제 어드밴티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자금 조달 여력이 그렇죠. 충분히 많고 이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대표님의 그 이제 채널을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플립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게 미국 시장에 일단 가서 이게 미국 시장이 먹힐 건지 어떻게 미국 시장의 핏이 잘 맞게 만들 건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구나. 오히려 플립은 고민을 좀 덜 해도 되겠구나. 법인격 어디 있는지는 그렇게 막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그거는 되는 아주 것 좋은 같아요. 포인트예요. 오히려. 다만 제가 여기서 일종의 제가 지금 말한 거에 근데 그러니까 좀 이면에 있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게 맞는데 플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건데
한국에 있다 보면 이게 한국이란 그 사회가 좀 특이해요. 거기 있다 보면은 한국에 있다 보면 우리가 미국을 안 가도 그냥 원격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거기 가 있다 보면 그게 한국이 세계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그 인스피레이션을 안 받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립은 아니더라도 저는 근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미국에서 내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내가 진짜 반쯤 미국 사람이 되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미국에 오지 않으면 저는 플립이고 뭐고 간에 미국 시장에서 승부해 보시기가 저는 어렵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야 너 플립해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망할 걸 알고도 그러는 게 아니라 플립을 안 하고 할 때 결국은 자기의 컴포트 존을 못 벗어나고 한국에서 마치 내가 이렇게 미국 시장 그냥 여기서 앉아서 다 이메일로 하면 되는데 뭐 요즘 미국 가도 똑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조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플립은 안 해도 되지만 미국화는 되셔야 돼요. 지사를 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정말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굉장히 사람이 물리적 공간과 이게 사람의 사고를 제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미국 시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거는 오셔서 여기서 예를 들면 저기 뭐 여기서 뭐 어디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LA는 좀 가깝고 그럼 한 부산 가는 정도 시간이니까 여기서 옐로스톤 국립공원 있잖아요. 옐로스톤이라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거기를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차를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몰고 가면은 차 타고 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까지. 근데 그 길을 갈 때 중간에 한 7, 8시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 없고 그냥 길에서 그냥 나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다 와서 살아도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얼마나 방대한 시장인가라는 거를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이 워낙 이렇게 다닥다닥 그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모두가 거의 다 비슷한 거를 소비하면서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다양성도 잘 인지를 못해요. 한국 가면 어떤 겨울에 저는 3년 전인가 처음 출장 갔을 때 겨울에 갔는데 지하철에서 모두가 롱패딩을 입고 있어서 저는 이게 무슨 어떤 사회적으로 약속이 있는 건가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은 또 그렇게 안 입더라고 겨울에. 근데 진짜 그때 지하철을 타면 특히 젊은 남녀는 거의 한 8, 90%가 검은색 아니면 흰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이벤트가 있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진짜 내가 이민을 오고 본사를 여기 옮기는 게 아니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이랑 많이 굴르질 않으면 미국 시장의 다양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국이라는 편광 렌즈를 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양성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중서부 미주리에 있는 미국인과 캘리포니아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인은 사실 똑같은 미국인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그거를 우리가 그래도 서울이랑 뭐 대전 정도 차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서울이랑 평양 차이 정도가 있는 건데 이게 문화적 그 차이로 치면은 그걸 느끼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저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립은 안 하셔도 미국화 여기에 의사결정권자가 시간은 많이 보내셔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한 출사표로 플립을 던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거 안 하고 그냥 한국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뭐 거기 현지인 하나 뽑으면은 뭐 내가 걔가 이렇게 다 알아서 이거는 저는 그거는 되는 케이스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현지화를 하려면 플립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플립을 안 해도 지사로서도 여기 좀 오래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이민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뭔가 방법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스타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데는 이게 한두 번만 와서 석 달씩 있다 가면은 나중에 공항에서 들어올 때 그 이민국 직원이 또 뭐 뭔데 이렇게 뭐 워킹 비자도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뭐 자주 들어와서 장기간 체류를 하고 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저는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한국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시장 그 정보만 보고 그걸로 내가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레드 김세연님. 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 아니란 생각을 했던 사례가 저희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 사례 좀 공유 네. 좀 해주세요. 이거 대표님한테 네. 허락 받으셔야 되나? 아, 아니에요? 뭐?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최근 신제품을 이제 MVP로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로 배포를 해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니즈나 활동성 사용자 유저들의 저희가 기대하는 액션 활동들을 많이 얻어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진짜로 출시해보자라는 이제 어떤 기획을 들어가는 입장이 되었는데, 이제 잠깐만요. 거기서 지금 네. MVP는 우리는 피지컬 프로덕트는 아니잖아요. 피지컬 프로덕트가 아닌 거 아닌가요? 네, 네, 피지컬 프로덕트는 아니고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온라인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나라에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을 돌려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알렸을 때 가장 많이 유입된 국가가 이제 사실 미국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뭐 영어 베이스랑 이제 코리안 베이스를 같이 하다 보니까 미국권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제품을 진짜 미국 시장에 한번 정식적으로 런칭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아무도 미국 시장에 런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C레벨급을 미국에서 현지 사람을 뽑고 하면 되겠지라는 좀 아니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보시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저희 내부적인 의사결정권자 중 누군가는 미국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뭔가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의사결정권자라고 이제 포함되는 범주에는 대표 이사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뭔가 운영할 이사진들 중에 한 분만이라도 좀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면 괜찮은 건지가 좀 궁금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그럼 현지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최소 인력이 필요한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인력은 사실 미국에 있어도 지금 다 화상으로 일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저희 동네도 아직 지금 1년 반째 사무실 안 나가거든요. 구글 뭐 애플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집에 있으면 애들이 귀찮게 해서 나가는 사람은 제 주변에 있어요. 어쨌든 사무실은 열려는 있어요. 구글도 식당을 한 2개는 여는 것 같더라고, 캠퍼스에. 출근하는 직원들 밥 먹으라고. 근데 명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미국 시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나 뭐든지 그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스타트업을 해서 만들면 이렇게 좋으니까 와서 써주겠지, 이거는 시장에만 조금 내놓으면 진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창업하신 분들은 다 일반적인 통계적 확률은 나한테 적용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그 미쳤으니까 창업을 한 거지. 이게 확률적으로는 창업은 한 99%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창업자들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최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 왜 안 쓰? 이렇게 생각이 돼.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제품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고투마켓을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한국은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도 국내 포트폴리오, 저희가 국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한 50개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그중에 좀 펀딩 많이 받고 이런 데는 강남역에서 찌라시 돌리는 광고를 하는 회사들도 아직도 꽤 있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나가서 여기도 지하철역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찌라시 돌려보세요. 그걸로 아무 효과도 안 나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한국 강남역처럼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얼마인데 거의 맨하탄 한복판 이런 데 말고는 그게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회사의 미국 시장의 진출의 실력은, 제품은 당연히, 제품 서비스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 시장 리드에 맞아야 되는 건데 프로덕트 마켓 핏이 있는 제품이라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고투 마켓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노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게 회사의 실력이에요. 그 계획은 어느 교과서에 짠 하고 나오고 저 같은 사람이 야 니네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있어. 그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걸 다 알면 제가 사업을 해서 그걸로 얼른 떼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뭐 약간 내가 그
주식 투자를 잘 알면은 제가 왜 주식 방송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주식 투자를 내가 해야지 내가 수익률이 확실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투마켓을 어떻게 할 거냐를 아는 것 자체가 회사의 굉장히 큰 실력이다. 그런데 한국은 자꾸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투마켓의 중요성, 고투마켓 스트래티지, 내가 시장에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의 스트래티지가 생각보다 뭉툭해요. 그게 뭉툭한 이유는 우리가 되게 획일적인 사회라서 그래요. 전 국민이 롱패딩을 한 철에 다 입어버리고 우리는 온 국민이 찜닭을 한 1년 먹었다가 조개구이 한 1년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도는 문화가 우리에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켓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캘리포니아에서 파는 것과 애리조나 가서 파는 거랑 텍사스 가서 파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투마켓을 할 때 어디부터 갈 것이냐,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도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 사는 어마어마하게 교육 많이 받고 교육 수준 높은데 이걸 할 거냐, 아니면 좀 자영업자가 많은 뭐 이런 쪽에 LA에 가서 할 거냐, 이런 것도 전략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못한다고요. 그래서 고투마켓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스타트업에 굉장히 큰 역량이에요. 근데 그거를 역량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 우리를 어떻게 시장에다가 팔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현지 직원 한 명 뽑으면은 걔가 나가서 팔면, 아니 그 사람이 현지 직원 하나 뽑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떤 제품이든지 주는 대로 고투마켓을 잘할 수 있으면 걔가 왜 내 회사 일을 해요? 지가 돈을 벌어야지, 자기 창업을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귀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그런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지배인이 되려면 음식점을 차릴 때 요식업에서 제가 백종원 대표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누가 좋은 지배인인지를 알고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음식점 장사를 하나도 모르는데 나 돈만 있어. 그러면 어디 맥도날드나 이렇게 표준화된 프랜차이즈를 큰 돈 주고 사야지. 내가 무슨 뭐 어디 이번에 나 돈가스 집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음식점, 제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통닭집 돈가스집, 그래서 거의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때도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는 그거 자체가 회사에 내재된 실력이지 그거를 누가 대신해 주길 바라면 안 돼요. 그게. 근데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그걸 자꾸 누굴 대신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경영진이 맨 땅에서 빡빡 끼면서 굴르면서 배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미국에 살아도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나 알지 미국 전체 소비자가 어떤 니드를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결국 빡빡 끼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같이 그 고생을, 빡빡 끼는 고생을 해서 그게 회사에 내재된 지식과 경험으로 쌓이면 그때 미국에서 고투마켓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그럴 때 어쨌든 뭐 저는 뭐 제가 창업을 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성공을 시킨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좀 그쪽으로는 좀 뭐 그다지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이렇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잘하고 계시는 한국인 창업자분들이 많으세요. 또 그분들은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페이 포워드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좀 순수하게 구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한테 경험을 들으면은 좋긴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선생을 모셔와 봐야 내가 공부해서 내 걸 만들어서 시험을 치는 것이지 누가 내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없거든요. 일타 강사 다 소용없어요. 내가 공부 안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 뚫고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몇 명이나 이런 것 자체가 현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 다만 그거는 한국에 계신 몇 분이 진짜 나는 미국 시차에 맞춰서 거기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실 정도의 각오가 있으시면은 물리적으로 미국의 직원이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만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가셔야 되냐, 그 다른 분이 가셔야 되냐, 저는 직급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나 스타트업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한국이 특히 대표이사의 파워가 스타트업에서 더 강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치고받고가 안 되는 우리 특유의 좀 너무 공손하고 이 하이어라키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똑같은 20대, 30대 창업자들이 하신 거래도 대표이사와 그렇지 않은 동년배 창업자들의 파워 다이내믹스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보는 일반적인 미국 스타트업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더 공손해. 친구인데 조심을 해, 말을. 그래서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직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어떤 다이나믹스에서 대표님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김 대표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를 챌린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대표 아니면은 그런 분이 미국 시장을 전담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가봤더니 야 이거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 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구나라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대표한테 얘기해봐야 아니죠. 김 과장 뭐 그거를 네가 그 조사 열심히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 문화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야 그거 아니라니까 이 정도로 대표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챌린지 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리드를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직급이 높다고 그런 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세연님?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문정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남아프리카 육류 간식 빌통을 이제 한국에서 사업화하고 남아프리카까지 가서 방문하고 그 나라에서 최대 생산업체 현지 공장도 실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한국에 와서 저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향신료와 좀 더 균일한 생산을 위한 이제 120평 햇석 공장도 설립을 했는데요. 네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투자 관련 유치를 또 활동을 해보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에 처음 치즈라는 거를 갖고 와서 사업하려는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저와 같지 않았을까? 네네. 참 치즈라는 거를 이 투자 제안서 문서화해서 우유보다 8배 높은 단백질 식품이며 이거는 발효 식품이며 뭐 제품 콜라보 정말 이 확장성이 넓은 제품이다라는 걸 담는 것보다 한번 먹어보면은 네네. 이 맛이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푸드와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진짜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푸드구나라는 거를 먹어봐야 경험이 되고 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네. 어려움이 좀 많은데 그 전에 제가 대표님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육포가 가장 식품군에서 혁신이 없고 발전이 없던 식품군에서 네. 그냥 뻔한 그냥 단맛에 설탕을 넣어서 그냥 뿌덕거리는 식감. 근데 그거에 대한 투자사분들에 대한 이 단맛에 중독되고 육포가 뭐 발전해봤자지 거기서 이제 치부돼서 드랍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빌통은 남아프리카에서는 완전 소울푸드고 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게 유럽과 미국에서는 가족 사업의 이제 비즈니스 공방 수준으로 하다가 이걸 처음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한 게 그 미국의 스트리브 빌통사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2017년 설립해서 $10,000,000 바로 다음 년도 $10,000,000 무라노 그룹에 투자받고 다음 해 1,400평 생산 공장 바로 석 달 뒤에 설립하고 그 다음에 또 $1,650만 시리즈 B 투자 이렇게 매출해서 지금 나스닥까지 상장되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엔젤 투자 1억, 2억으로 매출 지표로 평가받다 보니까 지금 매출 얼마나 나오세요?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런칭해서 누적 매출은 9천만 원이고요. 네. 마케팅비를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18년에 공장 설립하고 4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거든요. 여기 햇석 공장을 만들고 나서 건조 드라이룸을 완성을 해서 4년 동안에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런칭하고 나서 진짜 말 그대로 딱 시장에 내면 뻥 터지겠지 했지만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가 되지 못하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유통 MD 분들에게 경쟁력 있게 다가가 좋은 기회가 왔어도 올리브영 뭐 좋은 기회가 왔어도 하지 못했거든요. 코스트코도 마찬가지. 근데 미국이 제일 큰 적기 시장이고 미국이 제일 큰 이렇게 제품 경쟁력. 그다음에 이 제품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창업자의 무슨 의지와 뭐 실천력보다는 정말 제품으로 그다음에 시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투자받을 그런 능력을 평가받는 그런 관점에 이제 미국 투자자한테 저희는 투자를 받고 싶고 심지어 미국 회사 법인 플립을 해서 미국 회사가 돼서 미국에서 먼저 평가받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초바니 요거트처럼 그릭 요거트 붐이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글로벌해서 동남아시아, 태국, 뭐 중국 완전히 이제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저희는 완전히 미국에서 평가받고 미국에서 투자받고 미국에서 저희 제품은 스트리브 빌통보다 더 맛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먹어봤고 남아프리카 육포보다 훨씬 맛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게 안 돼서 저희 같이 식품 소비재 기업, 공장 설비가 그 현지화 되어야 되는 이런 회사들, 이런 플랫폼 회사가 아닌 원격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저희 같은 회사는 어떻게 투자 회사에 어필을 하고 이제 미국 기반으로 된 미국의 자본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투자 회사들한테 어떻게 저희가 어필하고 평가받아야 저는 되는지. 사실 미국에 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그 벤처 캐피탈 커뮤니티에서 제일 큰 거는 이런 주로 그 하이텍, 이제 요즘은 하이텍이라 그러면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많죠. 맞죠. 네. 그 사고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사실 이런 어떤 그 요식업이나 그러니까 뭐 CPG 쪽이죠. 이게 요식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먹는 거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크게 네. 보면 다 이제 그 컨슈머 패키지 굿이잖아요. CPG 네. 쪽을 하는 펀드들도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이텍 쪽에만 투자를 20년 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제 시각이 이 분야 전문성은 제가 전혀 없어요. 제가 전혀 없어서 그냥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하이 레벨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미국에서 그 육포는 한국은 잘 안 먹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도 육포를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육포라 그러는 게 여기 가면 이제 그 리테일 스토어 가면은 그 비프 저키 뭐 이런 맞죠. 저키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무지하게 짠데 이제 그게 나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약간 밥 위주의 한국 사람과는 달리 이렇게 프로틴 obsession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맞아. 그 칼브 줄이고 프로틴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뭐 소디움도 높은데 그냥 막 이렇게 프로틴 많다라는 걸로 광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코스코 가보면 그 저렇게 시리즈가 이렇게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더 큰데 대신 경쟁도 심해요. 그래서 문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사람들이 안 먹어보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빌통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만드시는 다른 창업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김세연님 말씀에 답변 드린 거랑 똑같은데 결국 대표님이 그걸 하실 때는 야 우리 게 이렇게 맛있으니까 가지고는 투자자들이 눈도 깜짝 안 해요. 뭐랄까 얘가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본 이런 브릴리언트한 고투마켓 전략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결국 고투마켓에 대해서 내가 그게 없으면 맛있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슬랙이 편하고 이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슬랙은 못 써 이러는 사람도 있고 노션도 어떤 사람은 막 노션 너무 좋아 그러는데 나는 그건 좀 손에 안 붙던데 뭐 이런 사람도 다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은 좋은데 그거는 진짜로 어떻게든 부트스트랩을 하셔서 진짜 매출로 증명을 하시기 전에는 그게 사실 어떤 투자자들을 만나도 이게 이 비프 저키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맛있다. 이거 가지고는 저는 사실은 그 CPG 하는 VC도 그렇게 그래? 뭐 이렇게 뭐가 차별하지? 그러니까 결국 차별화가 아니면은 유통을 이미 갖고 있는 저키 회사들이 나를 더 이길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유통을 어떻게 뚫을 거냐? 미국에서 코스코에서 팔리는 저키만 해도 코스코를 그래서 그 제품 매니팩처러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김치만두 이런 불고기 이런 거 여기 코스코 가면 최소한 저희 동네는 다 있어요. 비비고 이런 게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비비고가 지금은. 왜냐하면은 그런 종류의 덤플링은 그런 종류의 만두는 그 전에 앞에 이제 중국 이런 음식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중국 만두, 일본 만두에서 내 맛보지 못하던 맛을 내요. 이게 한국 비비고 제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없던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저키를 가져와서 저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먹는 건데 이걸로 어떻게 차별화를 할까? 그 차별화 그리고 그게 왜 제품이 그냥 대표님이 내가 더 맛있는 데는 안 돼요. 이게 뭔가 그게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그 고투마켓에 대한 걸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없으면 저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렇게 하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제가 투자하는 미국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돈 없는 스타트업의 고투마켓 전략은 날카로운 이렇게 그 웨지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이렇게 송곳처럼 뚫고 들어가야지.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고투마켓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세연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쭉 MVP를 광고를 해서 뿌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그게 사실 그 광고를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반응이 이렇게 왔다라는 게 하나의 조금 약간의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은 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우리 회사가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르게닉 트래픽, 입소문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광고로 하면 돈 제일 많은 회사가 와서 하면은 무조건 이기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이 광고를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올게니컬리 트래픽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잖아요. 인터넷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 아무리 초기 스타트업도 광고비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 여담인데 제가 창업했을 때 그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이제 그 이인식이라고 그 이 버클리 CS하고 이렇게 본인이 창업해서 여러 번 그 벤 호로위츠의 하딩에 보면 한국 사람 이름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VC를 한참 하다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제가 모든 VC를 만나고 싶으면 다 가서 만날 수 있었어요. 시콰이어든 어디든 뭐 가서 다 투자는 안 해줬는데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갔을 때 제가 그때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어요. 광고를 해서 이렇게 많이 데려오면 어느 정도 남게.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이게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진짜 쪽팔려 이런 일입니다. 그때 진짜 내가 그렇게 모르고 내가 창업을 했다니 진짜 너무 투자해 주신 분들한테 미안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광고비를 되게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페이드 트래픽에서 온 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유저 인게이지먼트가 이렇게 남고 뭐 이런 데이터를 가져갔는데 그 친구가 그 VC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범수 이거 광고 다 꺼. 너 이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네 제품이 가진 서브스탠스가 그 내실이 뭔지 그 매력이 뭔지를 너는 영원히 모른다. 이건 다 잡음이다. 네가 지금 광고를 해서 데려오는 모든 사람은 다 잡음이고 숫자가 적더라도 네가 먼저 올게닉하게 입소문으로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네가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이걸 지금 이렇게 광고비 뭐 5만 불 10만 불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데려와서 너 혼자 위안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너한테 남는 게 없다. 이거 빨리 꺼 그러. 그때 제가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거 완전 허수. 소위 이제 우리가 그 베니티 매트릭스라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허수 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혼자 만족하는 거지 창업자가. 왜냐면 자기도 불안하니까. 창업자가 자기도 불안하니까 뭔가 위안을 참고 싶어서 막 그런 게 이게 뭔가 파운데이션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성공한 정말 실리콘밸리의 역사에도 약간 이름이 이렇게 한구퉁이에 나오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 이렇게 제가 이거 해봐야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구나. 이걸 딱 접고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를 창업팀이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해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을 하자. 우리는 광고를 안 하면 결국 제가 이제 약간 교육 관련된 걸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었는데 그 올게닉 트래픽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검색할 때 우리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는 올게닉 트래픽을 만들 방법이 없다. 근데 그럼 어떻게 등장을 할까? 구글 첫 페이지에 어떻게 나올까?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아예 웹사이트를 롱테일 키워드 중심으로 아키텍처를 다 다시 바꿨어요. 영상도 다 다시 찍었어요, 그때. 그렇게 완전히 회사를 한번 그때까지 돈 한 300만 불 날린 거를 다 버리고 쫙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다면 올게닉 트래픽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완전히 웹사이트 설계부터 다 다시 하고 동영상도 다 다시 찍었거든요. 그때 숏폼으로. 네. 저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비슷한 고민하고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저희도 초반에 이제 그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제품력이 어느 정도인지 광고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마케팅 하시는 마케팅 리드는 자꾸 3개월은 광고 없이 그냥 올게닉하게 한번 해보아서 입소문이 얼마나 나는지 테스트 해보자고 하고 저는 한 그 반만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일단 그 올게닉 트래픽을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는 그 대표님이 그 태스크포스의 리드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알고케어가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18입니다. 18분이시고 그러면은 그 펀딩을 지금까지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정 대표님이 원래 재력이 좀 대단하신 18명을 어떻게 월급을
뭐 열정 네. 가지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열정페이 뭐 열정페이 조금 하고 또 이제 아니 열정페이는 대표가 받아야죠. 대표는 열정페이를 받고 anyway 이건 농담이고요. 그거는 대표님이 리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고비 막 10만 불씩 쓰다가 우리 인식위한테 한동안 딱 맞고 정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할 때 그럼 Search Engine Optimization에 6개월 동안 승부를 걸자.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리드할 거냐. 그때 제가 이거는 회사에 남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 태스크포스를 리드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리드하고 계획을 짜면서 전 직원을 하루에 2시간씩은 SEO 관련 일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딱딱딱 리드하고 어쨌든 2시간 동안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해서 그거를 구글 닥으로 딱 이렇게 왜냐하면 SEO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백링크 우리 쪽에 링크 걸어준 거를 구글은 보팅 하나처럼 봐주기 때문에 크레딧을 더 주거든요. 우리 사이트에 링크가 걸리면.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걸리면 더 좋고 학교 사이트 이런 뭐 EDU나 이런 데서 걸리면 또 구글이 가점을 더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전 직원이 하루에 2시간씩은 학교에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막 그런 거를 한 거예요. 한 2달 동안. 그래도 3달 동안 구글 트래픽이 하나도 다 안 올라가가지고 진짜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이렇게 내가 바본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정도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넉 달 반 이 정도 되면서부터 갑자기 구글 검색 결과에서 막 15만 명씩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임계치가 이게 우리 왜 우리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실력 같은 것도 그렇고 살 빼는 것도 이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안 빠지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빠졌다가 또 그 다음에 고원이 와서 살이 안 빠지다가 또 확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원이 왔을 때 야 이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끝까지 해 라고 하려면은 이거는 대표가 리드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 밑에 그냥 월급 받고 있는 직원이 대표님 이거는 무조건 6개월 걸리니까 절 믿고 차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미국 시장의 오르게닉 트래픽을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태스크포스에 대표님이 헤드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대표가 그럼 몸이 나도 하나인데 이게 결국 포기를 내가 안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또 대표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할 거 다 많죠. 근데 중요한 걸 더 하시고 급한 거를 좀 덜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질문 안 하신 분들 3분, 2분 계십니다. 김영실 이사님, 네. 오늘 이 강의를 저희 대표님과 함께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희 대표님이 항상 하는 말이 그냥 마케팅 전략을 길게 짤 수 있는 캐파를 가져라라고 늘 말씀을 하시고 저희 전 직원들 뭐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도 다 소통을 하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칠 수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차피 생태계는 비슷하니까 지금 저희가 제품을 런칭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경험치를 바탕으로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 진출을 했고 그 아마존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뭐 광고는 여러 가지 트래픽도 몰아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저희 회사의 목표는 올해 40억 매출이고 내년에 이제 나스닥 상장을 그거 하나만 딱 바라보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그 레슨에서 제가 가장 뭐 일전에 숙제 내주신 거에서도 봤지만 제품에 대한 기술력은 기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한 그냥 뎁스 있는 어떤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3가지는 필수다라는 게 저는 오늘 이제 강연에 대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이 모든 전략에 대한 디시전은 대표님이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회사가 시작한 지도 짧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하찮게 생각하는 칫솔이라는 분야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니즈가 다 다른 입속에 들어가는 굉장히 예민한 제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나 여러 가지 CS 부분에서도 얻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올해 목표는 무조건 달성할 거고 40억 매출 달성할 거고 신제품 런칭에 대한 이제 전략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면 플립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일단 올해 매출이 40억인데 요건 디스클레이머인데 이거는 저희 네. 지금 프록시 헬스케어는 저희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한국 포트폴리오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투자한 회사인데 오늘 여기 참여하신 거는 이거는 그냥 오픈으로 신청을 받은 거라 저희는 네, 사실 네, 네. 참여하시는 줄도 모르고 저는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는 저도 제가 그냥 신청했고 대표님도 이 수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네, 근데 디캠프에서 보고 제가 신청한 겁니다. 제가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영상은 어차피 나중에 다 많은 분들이 보실 테니까 네. 요거는 제가 미리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올해 매출 우리가 40억을 했는데 내년에 나스닥 상장을 하면 이거는 인류 역사에 거의 없는 성장인데 그게 네. 그런 목표가 되나요? 저희가 어떻게 가능한지가 궁금하시죠? 저희 대표님이 250년 동안 한 변도 혁신이 없었던 칫솔이라는 거에 바이오필름 제거 기술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초반에 이거 되겠어라는 얘기를 다 했어요. 네네. 그런데 제품이 나온 거는 3개월 만에 제품이 나왔고 3개월 만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또 3개월 만에 모든 인증을 다 받았어요. 안전하다는 걸 이미 기술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40억을 매출을 찍을 거냐. 이제 지금까지 매출이 10억인데 남은 이제 4개월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해외,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이제 영역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 부분에는 어떤 이제 CMO가 와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고 몸으로 뛰는 어떤 실제적인 부딪혀서 해야 하는 영업은 제가 담당을 하고 또 대표님이 앞 선두주자로 해가지고 기관 영업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스닥에 진출할 것이며 40억 매출이 뭐며 예. 그거는 일단 우리가 뭐 나스닥에 가느냐 뭐 한국 증시에 상장을 하느냐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제가 뭐 그게 이성 결혼이든 동성 결혼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상대자를 찾아야 그 다음에 네네네. 내가 이쪽에 서울에서 살까 부산에서 살까를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거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다. 나중에 네. 그게 진짜로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의 펀더멘탈이 있으면은 그건 당연히 한국 증시도 상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그거는 진짜 내가 이건 뭐 약간 100억 있으면 집을 어디다 살까 뭐 이 고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100억을 먼저 벌고 집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사실 저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이제 저희 투자 기업이시고 저도 칫솔 우리 프록시 헬스케어 칫솔을 쓰거든요. 제가 피치 하실 때 제가 제가 이빨이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유전적으로 저희 집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피치를 들었어요. 김영욱 대표님 하실 때.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게 왜 혁신적인지를 설명을 줘야 되면 그거는 우리가 고투마켓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기 전까지 스마트폰은 이게 스마트하다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해야 돼요. 메이커들이. 왜냐하면 쓰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스크롤도 이렇게 스크롤에서 뻑가잖아요. 그 아이폰 처음 내놓는 거 보면 저렇게. 그리고 원래 그 전에 아이폰 나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든 스마트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근데 아이폰은 그거를 스마트폰이라고 안 부르고 아이폰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쓰다 보면 이거는 혁신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이게 왜 혁신적인지 이게 왜 스마트한 건지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품.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칫솔 같은 제품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은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써서 이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아는 게 시간도 걸리고 그게 코릴레이션이 분명히 딱 뚜렷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우리가 혁신적이다라는 걸로 마켓에서 그렇구나 쟤는 혁신적이니까 우리가 저 제품을 써야 되겠네 이렇게 아무도 생각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거를 제 생각에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혁신적인 걸 만들면서도 그 사람의 피치를 보시면은 아이폰 맨날 출시할 때 하는 걸 보면은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지 이게 무슨 이게 기술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무슨 반도체를 써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프락스 헬스케어도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김영욱 대표는 미국에서 유학하셨잖아요. PhD를 네네네. 미국에서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근데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예 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보다는 의사결정을 더 적은 의사결정을 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희도 투자를 한 거고 그런데 결국은 시장은 예전에 10년 전에랑 미국도 지금도 시장도 다르고 되게 그렇게 약간 마이너인데 혁신적인 칫솔 같은 브랜드를 리테일에 막 그러니까 처음에 D2C로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했다가 그게 조금 어느 정도 팔리고 브랜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리테일 마켓에 들어가요. 유통을 뚫는 거죠. 야, 네. 우리가 온라인에서. 근데 그러면은 유통을 뚫은 다음에 거기서 다 성공했냐 하면은 그러다가 없어진 칫솔 브랜드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막 신기한 거 나오면 많이 사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게 이 옛날에 내가 미국에 살았다 또는 지금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살고 있지만 오하이오주에 있는 사람은 전혀 나랑 다른 기준에서 칫솔을 판단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소금으로 이빨을 닦을지도 모르죠 아직. 그럴 리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그걸 우리가 자꾸 이걸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는 결국 내가 부딪혀서 하이포테시스를 갖고 부딪혀서 검증되는 것만 나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가겠다라는 정도의 처음부터 다 다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봐요. 모든 네네. 스타트업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감사합니다. 네, 정지현 대표님. 저 한 가지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요. 그렇게 이제 항상 시장에서 마켓핏을 찾아야 되고 이런 뭐든지 검증해보기 전에 모른다는 그 마인드셋이랑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과 미국 창업자들의 가장 큰 차이인 미국 창업자들은 이제 항상 자신만만하고 꿈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 약간 상반되는 개념 같기도 하거든요. 더 뻔뻔하게 막 나는 이제 백조 천조짜리 회사 만들 거다 이거랑 계속 시장 검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랑 네. 이게 이제 약간 안 맞는 개념이 아닌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그 미국 창업자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게 저는 되게 스테레오타입이다. 저는 그게 잘못 그러니까 미국 창업자들은 굉장히 더 세부와 디테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똑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매출 100억 날 때 붙이는 데이터 애널리틱 툴을 미국에서는 매출 1억도 나기 전에 다 붙여요.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를 봐야 내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냥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 정도면은 되겠지라고 내가 넘겨짚는 거를 게스워크를 내 결정해서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내 게스워크를 배제를 하려면 내 짐작을 없애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굉장히 세부를 강하게 내가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리더 지금 제일 봉이 김선달 같은 창업자가 누구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보면 저런 사기꾼한테 누가 돈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내가 화성에 로켓을 쏘겠다 그러면 누가 돈을 주냐고 거기다가 안 주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은 줄지도 몰라. 근데 옛날 같으면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최근에 저한테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떤 그 기술 저널리스트랑 약간 이렇게 그 자기 공장에서 걸으면서 이렇게 대담하는 것처럼 나온 그 유튜브 영상 최근 거 일론 머스크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 거기서 나오는 그 일론 머스크의 기술 세부에 대한 이해라는 거는 거의 이렇게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솔라 패널 하는 회사도 해야지 테슬라 전기자동차도 만들어야지 스페이스X에서 로켓도 화성에 쏴야 되는데 쟤는 저거 언제 다 공부하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고 막 좌절해요. 나 같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급에 가 있는 사람들도 야, 김 부장, 너 이거 뭐 김상무 이거 나와서 설명해봐 이런 거 안 하고 테크 저널리스트랑 자기가 걸어가면서 구구절절 자기가 썰을 풀 수 있는 정도의 디테일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스타트업 창업자가 그게 없으면 그 말이 되겠어요? 저는 스타트업 창업자는 오직 디테일로 저는 승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큰 일을 잘한 사람 중에 저는 디테일이 약한 사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주영 씨가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런 걸 같지만 제가 정주영 회장님 관련된 거 이렇게 책 많이 읽어보면은 그분도 굉장히 세부적인 거에 강한 분이었어요. 다만 디테일을 우리가 디테일하면 자꾸 우리는 회계사, 변호사 이 디테일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것은 마이너한 거, 이거는 의사결정에 그렇게 중요하지. 의사결정과 데이터 보는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약간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의사결정이에요. 저는 사실 초반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수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 대표님 영상 보고 사실은 많은 숙제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네네.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상품을 한국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이제 커머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팀원이 이제 2명이 미국에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그 팀원 직원 수에 따라서 그 미국에 플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라는 그 말을 마음에 되게 새겨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는 지금 팀원이 미국에 있는데 앞으로 직원들도 아마 미국에 직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그 해외에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투자도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요. 근데 반대로 한국에 저는 법인을 차리고 싶은데 어, 대표님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오히려 한국 법인을 차리는 쪽으로 지금 팀원들 설득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네. 근데 뭐 팀원 일단 저희 팀원들은 미국에 한 명은 시민권이고 한 명은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네.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약간 뭐 해외 직구 뭐 이런 거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네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한국에 팔. 근데 그러면은 내 고객이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네, 고객은 한국에 있고 판매자들은 이제 판매 유저는 다 미국에 있는 거죠. 근데 판매자한테는 매니팩처러한테는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우리 고객은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는 회사는 고객 가까이에 있는 게 저는 맞는 거 아닌가. 저는 되게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어디로 둘 거냐는 저는 물 흐르듯 그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어디 고객이 한국에 있고 어쨌든 지금 박순무 지금 이제 아직 회사를 설립을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자이신 건데 예비 창업자가 한국에서 하시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이거는 한국 쪽이 회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고객이 한국에 있고 어쨌든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품을 소싱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초기에는 그, 미국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커머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예. 네, 그분들도 저희 유저긴 유저예요. 그러니까 판매 유저인 거죠. 저희를 이제 구매하는 유저들은 한국에 있겠지만 초기에는 저희 이제 미국 제품을 한국으로 팔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정서를 잘 아는 한국의 기호를 잘 아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앞으로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 네, 한국말.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그 괜찮을까라는 지금 것 때문에 지금 팀원들이 많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회사가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저는 제가 이제 이 제 플립 관련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에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 개발자도 미국에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미국 사람을 뽑을 때 한국에 스톡 옵션을 주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어디 뭐 저기 뭐 잘 모르는 뭐 짐바브웨에 스톡 옵션을 받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지. 이게 짐바브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그 진짜 A급 인재를 미국에서 뽑아요. 왜냐하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개발자도 미국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우리의 핵심 경쟁력은 한국 고객에 대한 이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브로드하게 보면 한국 고객의 연장선상으로 피지컬 로케이션이 지금 한국이 아닌 거지. 네. 같은 소비 계층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는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뽑으셔도 주로 한국계를 뽑으실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완전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이제 거기 시민권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마 시민권이라는 거는 제 자식도 시민권자지만 걔가 그러면은 한국인으로서 전혀 그게 없이 사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결국은 그거는 그거기 때문에 한국계가 주로 미국에서도 직원으로 활동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한국을 모르는 분들보다는 한국 회사에 주식을 주는 게 문제가 덜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분들 네.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그리고 대표님 이게 지금 창업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이거 하실 때 이게 원래 창업을 한 뒤에도 그렇고 저고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뭘 할지 정하는 것보다 뭐를 안 할 걸 포기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그걸 잘 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리스트는 100개 있죠. 100개 창업자들이. 근데 문제는 그걸 다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럼 그중에 뭐를 안 할 건가를 포기를 하는 거를 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뭐 직원도 몇 명 없는데 라이브 커머스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아예 타겟을 그냥 저 같은 교포들만 대상으로 한국 시장은 일단 교포들 반응 보고 갈지 말지 결정한다. 왜냐하면은 교포 대상으로 하는 것과 한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마케팅이 좀 달라요. 하다 보면 달라져요. 돈을 쓰는 매체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를 뭘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데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거를 좀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죠. 아유,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개인 인생에서도 다 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안정감을 갖고 싶으면은 결혼할 때 따라오는 속박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죠.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이 뭐 내가 좋은 것만 쏙 빼서 다 가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할 때는 그 모든 어떤 의사결정도 좋기만 하는 의사결정은 없고 항상 창업에서 의사결정에게 위험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가 항상 섞여 있어요. 모든 의사결정에. 그때 그거를 과감하게 이거는 우리는 버려. 아무리 이게 탐나도 이건 안 할 거야 지금 이라고 결정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진 대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뭐 우리 박순무 예비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항상 제가 저희 포트폴리오 창업자분들한테는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드립니다. 제가 지금 참석하신 분들 질문을 추가로 질문을 더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일단 여기 지금 저희 유튜브 채창에 좀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요. 우리 올리비아 한님께서 플립을 안 해도 초기에 미국 VC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사례가 별로 없다. 아니 복권도 이론적으로는 내가 당첨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확률이 낮을 뿐이지. 근데 통계적으로 내가 잘 복권을 사도 당첨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확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통계적으로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초기 기업에 뭐를 할 때는 이게 뭔가 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통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걸 미국에서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매력이 좋으면은 될 수 있다. 이게 항상 여러분 그저 컨버전 관련해서 이제 컨버전이라는 거는 이제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예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커머스 사이트에 데려왔을 때 최종 우리의 컨버전의 정의가 예를 들면 하나라도 구매하는 거면은 거기까지 가야 컨버전이에요. 근데 컨버전은 항상 매력과 프릭션의 함수예요. 프릭션이라는 건 마찰 나를 돈을 안 내게 구매를 안 하게 하는 어떤 장애 요소들인 거예요. 근데 그로스 해킹에서 항상 이거는 되게 한 10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로스 해킹에서는 매력을 높이는 것보다 프릭션을 낮추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는 프릭션이 아무리 커도 또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한국 법인이고 귀찮은 게 있어도 그거는 이제 나로 하여금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망설이게 하는 요소잖아요. 한국 법인이고 얘가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고 창업자가 이런 건데 그거를 모두 다 그냥 이거고 저거고 다 무시하고 여기는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할 만큼의 매력이 나한테 있으면 그러면은 투자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마 미국 VC는 야 내가 너 한국 법인은 도저히 2단계 못하겠고 네가 플립을 하면 해줄게 이렇게 돼. 그러면은 결혼할 상대를 찾고 미국에 이민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면 결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오질 마시라는 거지. 제가 그렇게 결혼할 상대가 있으면 미국으로 가셔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후가를 말씀드리는 거지. 가능하다. 단 그때는 내가 그런 그 망설이게 하는 요소들을 다 잊어버리고 야 너 이게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플립해라고 할 만큼의 매력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인 내 창업팀의 능력이 그렇게 임프레시브하게 보이든지 이런 제품은 진짜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든지 뭐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리비아님 가능하신데 그 uphill battl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오르막길입니다. 이게 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동원 대표님한테 데이빗님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C2C 형태로 서비스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되게 데이빗님이 이렇게 저는 사실 미국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신 대표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그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질문을 지금 확인해가지고 네네. 예.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네, 미국의 말씀하세요, 신 대표님. 네네. 미국의 비슷한 서비스들이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는데요. 디테일을 보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결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서 완전히 동일한 서비스는 지금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미국 플립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네.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신청하게 된 것은, 저희는 미국이나 외국 사용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올가닉 트래픽으로 미국이랑 그 대만 쪽에서 트래픽이 계속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CS량이 좀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 페이팔 결제가 가능하냐 예. 이런 피드백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 그런 것들을 제공할 그 준비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려보내고 있는데 네네. 이제 처음에 들었던 의구심은 이 사람들이 왜 어디서 구매를 하러 왔을까? 우리 미국 그 SEO도 안 만들어 놨고 키워드 광고도 안 돌렸는데 이제 그게 처음에 저희가 가졌던 의문이었고 두 번째 의문은 각각의 시장에서 어떤 고객 페르소나들이 우리 서비스에 관심을 보일까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립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네네.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는지를 찾아가고 있는데, 해외는 어떨까에 대한 그좀 호기심, 그리고 테스트 욕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세미나를 신청하게 제가 됐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신 대표님 미국에 우리 신 대표님 회사랑 비슷한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엄청 넓게 보면 엣시가 있습니다. 엣지. 엣시에서는 네, 실물 상품도 파는데 디지털 상품도 판매를 하거든요. 네네. 예. 네, 엣지가. 그리고 근데 그리고 엄청 엣지 이퀴벌런트가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 메이커스인가 아니죠? 뭐지? 그 엣지랑 맞아요. 똑같은 그 저게 뭐죠? 그 회사 이름이? 아이디어스가 있습니다. 아이디어스. 예, 아이디어. 예, 예, 예. 네네. 맞아요. 애쉬에서 다루는 게 그 수공예품도 다루고 그 수공예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디지털 상에서도 뭔가를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예. 그분들이 일러스트 상품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데 이제 그게 디지털 시장으로의 어떤 확장을 가져왔고 그게 크게 보면 좀 유사한 서비스고요. 그리고 네. 좁게 보면 저희처럼 학생들이 쓰는 디지털 문구라고 불리는 것들에만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 중에는 한 몇 년 전에 이미 사이트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보다 좀 더 늦게 창업해서 이제 아직 펀딩을 받지 않은 팀도 저희가 찾아냈었는데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네, 경쟁사를 엄청 모니터링하고 해외 진출을 바라보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저희 국내에서의 테스팅이었는데 해외 트래픽에 어떤 가설들이 막 생기면서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데이빗님, 이 지금 신 대표님 그 말씀이 좀 그 답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이 경쟁업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왜냐면 제가 집에 분명히 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얘들이 그런 얘기를 왜냐면 제가 되게 이런 그 디지털 이 에셋에 대한 스펜딩에 굉장히 너그러운 아빠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안 되는 걸 저한테는 다 가져와서 다 합니다. 왜냐면 애들은 다 아이폰을 써서 거기에다 제 그 패밀리 어카운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말만 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살 때. 근데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까 말씀드린 거 안 할 걸 정하는 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니, 나는 이거 그냥 한국에서 서비스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 어디 뭐죠 터키에서 뭐 많이 들어와서 이걸 해. 뭐 이게 왜 말레이시아에서 왜 이렇게 우리 걸 많이 쓰지? 뭐 이러는 약간 그 특이한 케이스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그게 조금 작은 편차면은 그런 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저 시장도 해야 되냐로 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막 이렇게 우리가 가만 놔뒀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서 거기 트래픽이 갑자기 우리 이제 전체 웹사이트 트래픽의 한 50%가 거기서 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그럼 우리가 일단 한국을 제껴놓고 이걸 말레이시아부터 먼저 가서 할까? 왜냐면 한국은 우리가 광고비를 쓰고 있는 것 대비 50% 계속 주는데 그러니까 그 비중이 주는데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50%가 됐네 이런 게 생기죠. 제가 실제로 20년까지는 안 됐고 한 17년 입전에 그때 미국에서 이제 투자 검토할 때 그게 이제 한국의 어떤 그 MMORPG를 미국에 가져와서 이렇게 퍼블리싱하는 그러니까 게임사가 있고 이제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게임 인더스트리에 보면은. 근데 그 퍼블리싱 판권을 아시아권은 얘가 다 먹었으니까 그냥 미국이랑 약간 글로벌 별로 게임사에서 뭐 저런 데서 뭐가 되겠어 이런 지역의 이제 판권을 받아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하려고 서버도 미국에 놓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터키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매출의 막 60%가 터키에서 나는 거야 이게 게임이. 그래서 이거는 회사도 전혀 생각을 못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회사가 미국 서버에서 게임을 오퍼를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주 매출원이 터키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어쨌든 그거는 마켓에서 우리 프로덕이 어느 마켓에서 더 강한 핏을 갖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죠.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기업이면은 저는 신기하네 그냥 그런 정도로 약간 백파켓에 뒷주머니에 그런 팩트를 하나 넣어두시고 저는 시작은 일단은 한국에서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그 디지털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얼리 어답터인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모지나 뭐 이런 게 사실 한국은 뭐 2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뭐 M게임 이런 거에도 어쨌든 우리가 캐릭터 만들고 막 이랬었는데 미국은 사실 아직도 그렇게 아바타로 자기를 이거 하는 거는 그렇게 흔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제가 여기 다른 질문 세연님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군호의 연구 데이터 인증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가장 좋나요? 이거 좋은 질문인데 서비스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의 가장 티피컬한 유스 케이스다. 요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케이스다라는 사례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 그 정부 과제나 여러 연구 과제 시행 시에 연구 노트 인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이렇게 연구했다라는 그 과제물 내는 그걸로요? 네, 정부 과제에서는 필수적으로 연구 과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연구 노트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모든 만들어진 생산물들은 다 공식 효력, 법적 효력이 있는 연구 노트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보통 거기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벨님 답변이 되셨기 바라고요. 네. 그 김영실 이사님, 올리비아님께서 프록시 헬스케어 칫솔을 미국에서도 구매 가능하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디서 사면 될까요? 네,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트로마츠라고 검색만 하면은 노출 상단되어 있습니다. 네네. 트로마츠가 TROMATZ입니다. 네. TZ. 예, 트로마츠입니다. 예.
네,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질문은 다 조슈아님께서 플립시 변호사 고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게 사실 자 플립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 요것도 사실은 요게 아마 저희 이따 9월 제가 할 세션에 9월은 제가 아마 한국 들어가서 할 것 같은데 그때 세션에 제가 사실은 그 저희 포트폴리오 플립을 제가 처음 플립하면서 투자했던 회사의 대표님이랑 그때 도와주셨던 회계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 플립할 때 그 질문 왜냐하면 저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뭐 아는 척하고 떠들었다가 그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약간 그쪽에서 연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 고용은 말이죠. 사실 이게 법인 설립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간단한 그냥 노가다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사실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없이도 법인 설립 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온라인 서비스 많아요. 법인 설립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플립을 할 때는 어쨌거나 법인을 인코퍼레이티드 되는 그 구조가 어쨌든 VC 우리가 플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VC 투자를 안 받을 건데 플립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VC 투자를 미국에서 받겠다라고 하려면은 미국 VC들이 선호하는 식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서류상 다 돼 있도록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변호사를 스타트업 그 회사 설립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을 고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변호사가 자, 로펌 나와서 이렇게 다 이게 하면은 변호사인데 이게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와 그 경험이 없으신 분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실제로 여기서 제가 만나서 투자한 한국계 창업자 중에 그냥 여기 계시는 이렇게 한국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비싼 로펌을 써요. 여기 이제 탑티어 제가 그 로펌 관련된 것도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한 4-5개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써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파트너급 변호사를 쓰려면 시간당 1,200불인가 1,300불인가 줘요. 시간당. 그렇게 비싼데 그런데 써요. 근데 이제 이게 변호사도 자꾸 쓰다 보면 시간을 많이 차지 못하게 변호사를 써먹을 수 있는 요령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막 이렇게 다 나중에 폭탄을 맞고 정말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 처음 와서 할 때.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 비싼 데를 쓰는데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까보더니 야 이게 어떻게 회사가 주식 수나 액면가고 뭐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거 어디가 했길래 이거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게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아니고 그냥 한국 변호사랑 하신 거예요. 한국 변호사도 스타트업 전문이 아니라는 법은 없으나 그 풀이 얇아요. 그래서 진짜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을 하시고 그거는 이제 저는 이게 큰 로펌부터 사실은 그 큰 로펌에서 너무 빡세니까 나와가지고 약간 싼 값에 부티크로 하시는 큰 로펌의 경험을 갖고 온 회사들 저희는 플립하는 제가 포트폴리오들에는 그런 그 변호사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랑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변호사는 플립할 때 한국에서 벌어지는 세금 문제나 이거는 안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넘겨짚지도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책임지게 될까 봐 얘기를 안 하시게 그건 또 한국의 변호사나 세무사를 고용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리걸 오피니언, 세금, 텍스 관련 그 오피니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양쪽에 다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거는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대표가 비즈니스 디시전으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플립할 때는. 변호사한테 이거 플립할까 말까 그럼 변호사 그런 거 절대 답안해주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민을 변호사랑 1시간 얘기할 때 그 변호사는 빌러블 아워가 1시간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결국은 변호사는 리걸 해석, 법적인 해석만 해줄 뿐이지 결국 그 판단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질문이 데이빗님이 샤플이 관련 웹사이트가 있으시냐고 박순무 대표님 지금 웨브사이트가 있나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직 없으시답니다, 데이빗님. 예, 올리비아님 이런 라이브가 재밌으시다고요. 아, 저도 1시간 라이브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떠드니까 이거 사실 거의 이게 무슨 학원 강사도 한 번에 2시간 안 떠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거의 기질맥주 지금 여기 지금 밤 8시 돼가고 있거든요. 이게 밥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때 이렇게 여러 명이 하니까 이게 2시간을 혼자 떠들려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막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훨씬 좋은데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어요. 많이 흘러갔는데
오늘 이렇게 사실 뭐 6분 모시고 이렇게 여러 질문 답변을 드려도 혹시 아직 요거를 내가 깜빡 잊고 못했다. 이거 하나 뭐 이게 꼭 플립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뭐 하나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문영환 대표님. 네, 제품 경쟁력, 그다음에 제품 제조 기술, 이제 프로세스 시스템, 이제 입고부터 출고까지 이제 가공 과정을 담은 시스템. 그것만으로도 그 투자 받을, 그러니까 매출 지표 없이 그것만으로도 투자 검토, 적극적인 투자 검토가 가능한 건 가능할까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우리 빌통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런 그 제조업이 그 그로스 마진이 소프트웨어보다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높은 비즈니스를 VC들은 기본적으로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로스 마진이 높다라는 것도 VC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낮은 제조업이다라는 것도 VC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망설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VC 입장에서 더 많이 보고 투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6포가 이게 얼마나 만들기 어려울까. 사실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렇죠? 거기에 뭐 이게 얼마나 세부적으로 미국의 그런 그 유명한 jerky 같은 맛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는 만드신 분은 아는데 그냥 밖에서 보는 사람은 뭐 그거 6포인데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뭐 결국 그러면은 잘 팔아서 이게 진짜 매출 나는 걸 봐야 내가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 안 했던 물건을 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플립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결국 스타트업이 생존을 하고 이게 크게 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는 이 제품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건데 내가 이걸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탁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이 제품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니 이거는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창업자가 진짜 대동강 물을 팔아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저 같은 투자자를 만나서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은 이건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이렇게 만드는 창업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 마법을 걸 수 있는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옛날 그 노키아에서 나온 그 블루런 벤처스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 같이 투자했던 샌디에고에 있는 반도체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게 이태리계 아메리칸 저 미국인 창업자였는데 이 사람이 되게 생긴 것도 영화배우처럼 생기고 상당히 좀 되게 멋있는데 약간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같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파트너를.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는 가서 이거 좀 매출 이거 뭐냐 씨 이게 지금 분기 목표가 이렇게 달성 안 됐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오늘 좀 하드타임을 주자 좀 잔소리 좀 하자 그랬는데 그 보드 미팅을 들어가죠. 모두가 투자자가 다 그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스리슬쩍 잘해서 보드 미팅이 끝날 때쯤 되니까 뭐 조금 지금 매출이 안 나왔지만 곧 잘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나중에 보면 이게 약간 최면 걸린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게 넘어가요.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내가 70을 가졌는데 200 가진 것처럼 가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창업자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똑같은 서브스텐스, 똑같은 내실을 가진 제품을 얼마로 인식시키느냐라는 거는 그거는 창업자의 역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물건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으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올게닉 그로스를 하면 돼요. 네. 세 번째도 그것도 가능하죠. 사실 옛날에 애플 만들 때는 처음에 그렇게 한 거죠. 두 사람이 차고에서 뚝딱뚝딱 이렇게 컴퓨터 보드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재료 사고 이렇게 한 건데 요즘은 갈수록 그 모델로는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 인컴번트가 있든지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든지 아니면은 똑같은 세상에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 보통 내가 이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으면 누군가 또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돈 될 것 같으면. 나 혼자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세상에 보면은.
저희가 투자할 때는 야 이건 세상에 이거밖에 없을 거야 생각하는데 한 1년 지나면 사실은 물 밑에서 누군가 또 비슷한 걸 다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버는 돈으로 성장해야 되겠지. 그 게임의 방식이 요즘에는 정말 확률적으로 점점 더 드물어지고 좀 이기기가 어려운 방식이 되죠. 그러면은 정말 새로운 걸 해서 펀딩을 그걸로 받든지 아니면은 창업자가 약을 잘 팔든지 약을 판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미 내가 다 숫자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숫자로 증명 안 하고도 또 나를 아 얘는 될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 제품은 될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제가 뭐 그 디오게네스의 매듭 뭐 이런 그 디오게네스 맞나? 알렉산더 대왕 뭐 이게 라이브인데 무식이 들통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철학자 거린이 이렇게 길에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매듭을 확 뭐 칼로 잘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이 어디선가는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창업자 대표가 여기서 어쨌든 다른 방법은 없는데 이걸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가장 그나마 배팅을 해볼 수 있는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에서 시작을 해서 계획을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이 더 있어도 이제 시간이 다 끝나고 이 시간도 끝나가고 제 체력도 거의 지금 소진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6분 참여해 주셔서 이거 도움은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도움 돼요? 진심? 이거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죠?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도움은 된다라고 제가 믿고 이 짓을 계속 할게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사실 야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일단 믿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음 달에는 제가 아마도 한국에서 그 백신 맞은 사람 한국 방문 시 면제시켜주는 자가격리 면제시켜주는 그거를 뭐 갑자기 철회하지만 않으시면 제가 한국에 출장을 들어가서 그때 9월 며칠에 아마 마포 프론트원에 가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지금 한국이 백신 열심히 놓고 계시니까 그때는 조금 더 지금같이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온라인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9월 말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9월 행사에 대해서 저희 디캠프의 저희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최정민 매니저님께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매니저님. 네. 저희가 한국 시간 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2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이 진짜 순삭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들 정말 숙제를 다 해오셨군요. 열공 모드 뿜뿜으로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트랜스링크 파트너 김영수 파트너님 그리고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시간이 좀 다음 스텝에 좋은 양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파트너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 디캠프 오피스아워 미국 A to Z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은 이제 9월 28일 화요일에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9월에는 특별히 저희 파트너님께서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주셨어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플립과 투자유치의 성공한 창업 경험담을 생생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9월 13일까지 네, 모집을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본문 바디 그리고 오른쪽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모집 링크를 통해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오늘 1회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 기념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네, 파트너님, 대표님들 마지막 텐션을 끌어올려서 네.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스크린샷 찍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손 한번 흔들까요? 우리 이렇게 할까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찍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은 맛점 하시고 그리고 미국은 맛있는 저녁 드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들 여러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2시간씩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 이런 거는 디캠프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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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